신혜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수석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수동마을에, 남양주 수동마을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서울로 못 나오셨다고요. 예, 집 밖에 나가기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눈이 계속 오니까, 네네. 제설도 이제 가장 늦게 하는 지역인데, 예. 눈이 계속 오니까 아예 제설을 못하고 있어요. 아, 너무 많이 와서. 아이고, 하여튼 간에, 좀 춥지 않게 잘 계시고요. 네. 자, 바로, 질문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 수석님 바로 앞에 유승민 전 의원 만나봤는데요. 네. 10대 0으로 바꾼다. 그러려면 그래라. 근데 국민들이 참 보기 좋지 않은 모양새다. 자기들 룰 걱정이나 하고 있으니, 이렇게, 비판을 하셨어요. 어떠세요? 이 7대 3에서 10대 0으로 바꾸는 것.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단독 보도입니다만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직접 언급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당무 불개입하시겠다고 그러더니 아예 지령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미, 그전에는 룰 바꾸는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일반 반장 뽑는데 3반이 투표하면 되겠냐. 그리고 아예 그냥 바꾸는 걸로 지금 천명을 했고, 네. 초재선 의원들이 또, 동원돼가지고 또 동원 바꾸자고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이건 윤 대통령 오다에 그냥 다 움직여서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결국 오더다. 이게 윤 대통령실의 오더다. 네. 이준석 보고 놀란 가슴, 네. 유승민 보고 또 놀라는 거죠. 아, 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평 변호사. 너무 강력한 대선 주자급이 당대표가 되면 국정 동력이 분산될 수 있다. 미래 권력한테 권력이 넘어가면 안 된다. 지금 이런 판단을 대통령실도 공유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아마 안철수 후보나 유승민 후보를 염두에 두고 신평 변호사가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강력한 대선 후보로 보지 않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신평 변호사가. 그런데 이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는, 네. 당권을 유승민 또 비윤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네. 이제 명분을 대선 주자가 총선 당권을 하면 안 된다는 명분으로 네. 억지로 껴맞춘 거죠. 그분이 미래 권력으로 보겠습니까? 유승민, 안철수 의원을. 네. 그럼 오히려 미래 권력으로 본 사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일까요? 오히려 그렇게들 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봐야지. 네. 안철수, 유승민 의원을 강력한 대선 후보, 미래 권력 그래서 안 된다. 이건 좀 어떻게든 막기 위한 그냥 하나의 거짓 논리죠. 네. 그러면 이 논리대로라면 한동훈 장관 차출론으로 인식될 수 있는 얘기를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통령 만나고 와서 얘기를 했다가 바로 아니라고 불쾌하다 대통령이 한동훈은 다른 역할이 있다라고 했던 것도 알고 보면 미래 권력에 대한 견제인가요? 아니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고요. 네. 윤 대통령과 특히 한동훈 장관 관계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네.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네. 한동훈 차출할 생각이 없다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장관 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네. 한 장관이 지금 등장하는 것이 한 장관한테도 별로 득이 안 되고 또 대통령 생각이 거기까지 미쳐서 지금 차출해야 된다 이렇게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정도에서 정리된 문제라고 봅니다. 네. 자, 친윤 후보들이 일단 단일화가 될까요? 저는 그 추이를 봐야죠. 지금 100% 당원으로 하고 국민 여론조사를 아예 배제를 해버리면 네.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이 아주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단일화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친윤 지금 후보들이. 그러니까 뭐 지금 김장연대 나오는 김기현, 그다음에 권성동, 그다음에 또 윤상현. 그렇죠. 뭐 이거 친윤 후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뭐 연대 보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안철수, 그다음에 나경원, 아직 관저에 못 가본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합니다만 나경원 의원까지 보면 뭐 핵관이냐 아니냐 차이는 있지만 다 친윤 후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분들 나경원, 안철수 의원은 뭐 친윤 후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안철수 후보,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이제 거리를 두면서 당 대표하기는 어렵다고 보니까 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나홀로 친윤이죠. 뭐. 나홀로 친. 그리고 나경원은 나는 반윤은 아니다. 뭐 이런 정도 표현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친윤 후보는 권성동, 김기현 이렇게 두 분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윤상현 의원도 친윤은 아니다. 윤상현 의원도 뭐 신윤핵관이라고 하는데 그랬죠.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러시구나. 그거는 그 당시에 이제 장제원 의원이 권성동 의원하고 알력을 빚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니까 윤핵관 책임론이 나오니까 부산으로 잠깐 피신 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100일 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막 해집고 다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윤핵관이 구윤핵관이 되고 신윤핵관이 윤상현이다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막 보도도 되고 막 그랬는데 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럴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자,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권성동 그 김기현 두 분이 동시에 출마를 하게 되면 어부지리로 비윤 또는 뭐 나홀로 친윤 또는 뭐 유승민 의원 이런 분들이 당선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매우 희박해졌다고 봅니다. 네. 변수가 있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흔들리고 네. 3개월 동안 집권당이 그야말로 이 주저앉을 정도의 그런 이제 큰 일들이 발생을 해서 네. 이래선 안 되겠다고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 비윤 후보를 선택하는 이 흐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아니면 100% 이 당원들 투표로 결정을 하게 되면 사실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유승민 후보가 어렵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선전을 하게 되면 권성동, 김기현 단일화를 할 거고, 네. 그 다음에 유승민 후보가 뭐 원오브 됩니다. 1등을 못 하고 있다. 그러면은 단일화 안 할 수도 있고요. 네. 나경원 의원은 저는 못 나오고 안 나온다고 봅니다. 못 나오고 안 나올 거다. 예. 지난번에 그 고령화 이 부위원장 했을 때 네. 이미 그 교통정리용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네네네. 본인은 뭐 가능성을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이미 벌써 여론조사에서 지금 처지고 있잖아요. 그 신호가 그렇게 간 거거든요. 네.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그거는 그 저출산 대책위원장을 맡으니까 부위원장을 맡으니까 안 나오는 걸로 다 해석을 하는 거죠. 그 오늘 지표조사 전국 지표조사 아까도 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 코너에서 국민들 일반 국민들 전체를 놓고 보면 유승민 27, 안철수 7, 나경원 5, 김기현 3, 권성동 0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비슷해집니다. 유승민, 김기현, 안철수 요 세 분이 나경원인가요? 이렇게 하여튼 세 분이 이렇게 비슷해지는데 김기현 친윤 후보들이 국민적 지지율을 보자면 김기현 3, 권성동 0이에요. 근데 둘 중에 한 분이 당대표가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아까 드리던 말씀에 이어서 드리면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안 하게 되면 나경원 의원의 이 지지율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하고 뭐 친윤 후보 김기현 의원이든 이쪽으로 이제 나눠져서 갈 텐데 지금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30% 가까이 되거든요. 48%입니다. 모름묵다. 48%. 그러니까 지난번에 비해서 이게 더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유승민 의원 쪽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네. 뿌리 깊은 이제 뭐 배신자 딱지 또 뭐 이런 게 있고요. 네, 네. 또 대통령하고 척지는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유승민 의원을 폭발적으로 그렇게 좀 지지하기는 좀 어렵다. 특히 모른다고 무응답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은 안철수 의원이 이제 변수가 좀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떻든 이 김기현 권성동 의원이 이제 단일화 내지는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세들을 결집을 하고 주목도를 높이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예상될 수 있는 과정들이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당내로 국한에서 봐도 지지율이 너무 처지나 네. 제가 보기에는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다고 보고요. 네. 또 의원들이나 위원장들의 영향력들이 있으니까 네. 아마 그런 차원의 이제 조직 정비 또 조직력 이런 걸로 돌파를 하려고 그랬죠. 자, 유승민 의원은 그 당원 100%로 가면 지금 최수성님 말씀으로는 출마해도 당선이 어려울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할 걸 점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출마하고 낙선하면 그 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은 정책 행보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이제 대선편이 없는 거죠. 총선 대선. 그래서 총선으로 다시 롤백을 하고 국회에 그리고 대선을 준비하는 요거죠. 그걸 위해서라도 출마는 이번에 당권에 도전은 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안 할 수가 없고요. 네. 100% 그거는 하는 거고 네. 아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뭐 조금 회복되고 있는 2, 3% 회복되고 있는 이 추세인데 네. 또 흔들린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3개월 안에 심각한 지지율 하락이라든가 여권 내의 어떤 문제들이 크게 발생을 하고 이 상황으로 안 되겠다는 정도의 사안이 오면 유승민 후보가 약진해서 당권을 줄 가능성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어렵다. 분석상으로는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자, 27일이면 이명박 씨, 전 대통령 이명박 MB 형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면서 지난번에 갑을사면이다. 형집행정지도 했던 거를 갑을사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28일 전에 사면이 현실화될 거다라고 다들 얘기하면서 오히려 김경수 전 지사도 사면을 하냐 안 하냐 이렇게 지금은 관심사가 모아졌어요. 김경수 전 지사 가석방 불원서를 내기도 했는데 뭐 사면은 하려고 하면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김경수 전 지사. 예. 불원서를 냈지만 뭐 이게 불원한다고 규정력 있는 거는 아니지만요. 네. 저는 당연히 뭐 사면은 한다고 보는데 아마 이 불원서 때문에 네. 지금 내부에서 이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끓고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예, 예. 불원서 제출하고 이런 것에 예. 대해서 그래서 법과 원칙대로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으나 굉장히 지금 기분 나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사면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안 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지금 그거 가지고 안에서 또 설왕설래하고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대통령한테 명단이 최종적으로 보고되는 거는 아직 아니거든요. 네네. 하면 임박해갖고 한 4, 5일 뭐 이렇게 될 텐데요. 네. 그 안에 이게 갑론을박이 있을 겁니다.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다. 예, 김경수 지사 부분에 대해서는. 네.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과 정경심 전 교수까지 사면해야 균형이 맞는 거 아니냐. 15년대 4개월은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MB하고 김경수 전 지사만 놓고 보면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까지 나갈 수 있을까요?
우선은요. 예. 사면이라는 것이 제일 처음에는 사면의 의미하고 방향에 대해서 먼저 디자인을 합니다. 네. 이번 사면은 어떤 의미이고 그래서 어떤 방향. 그 다음에 이제 대략적인 이제 폭을 설정을 하게 되고 그럼 관계부처에서 명단을 작성을 해서 예비 명단을 작성을 해서 올리고 이제 수정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의미와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인들 중심으로 사면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민생 사면이라든가 네.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지금 통합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은 이 통합에 맞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정경심 교수 거는 정치적인 사건이고 정치적인 면이 아니면은 그거는 그렇게 이 세상에 올라올 수 없는 사안 아닙니까? 네. 그래서 통합이라는 의미를 설정하고 방향을 글리 잡아서 네.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하고 뭐 김경수 지사도 하고 뭐 이런다면 네. 정경심 교수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 알겠습니다. 자, 그 천공 관저 이전 개입 의혹, 그다음에 그 캄보디아 조명 의혹, 그다음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이 세 건에 대해서 그 대통령실에서 다 고소 고발했습니다. 특히 천공건까지 김종대 전 의원 고소 고발했는데 김어준 공장장을 비롯해서 이거 왜 이렇게 말하자면 과잉 대응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굉장히 센 대응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원래 뭐 윤석열 대통령 뭐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뭐 평생 그 공격만 하고 살았던 분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심기에 이 어긋나는 일이면은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뭐 정치니 뭐니 이런 거 없는 거죠. 그런데 네. 이 중에서도 천공 이 문제만큼은 예. 천공을 문제 제기했는데 네. 그리고 천공은 자기가 사실상 대통령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아주 공언을 하잖아요. 네. 천공을 고발하지 아니하면요 대통령실에서 네. 천공을 고발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대통령이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네. 나라를 이렇게 혼란하게 하고 자기가 대통령 움직인다고 하는데 이걸 고발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천공이 그 대통령 관저 부지로 처음에 발표했던 육참 공간에 갔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고발하고 네. 천공은 고발을 안 하는 이런 진풍경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천공을 고발하지 아니하면요 대통령은 천공 문제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고 이상하잖아요. 네. 그렇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도 대통령을 파는 건데 네. 그런데 이걸 조치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대통령이 직무를 사실은 좀 유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 고발해야 되고요. 그런데 저는 김종대 의원이 얘기한 이 천공의 육천 그 공간 청장 공간 예 그거는 사실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뭔가 들으신 말씀이 있으시군요. 뭐 있기도 하지만요. 네. 이게 지금 첼리스트 건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김종대 의원이 면책특권이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 제기를 했고요. 네. 또 이게 보고가 된 것까지는 사실에 가깝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네네. 네? 그 군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육참 총장한테 천공이 방문했던 것에 대해서 보고가 됐다는 것까지는 사실에 가깝다는 이제 취재 보도도 나왔는데 네. 이제 고발을 했잖아요. 네네. 제가 보기엔 이거 빨리 처리 안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첼리스트 사건은 10월 24일 날 터졌고 11월 23일 날 첼리스트까지 조사 끝냈잖아요. 한 달 안에. 네.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이거야말로 국정조사를 하고 또 상임이나 이런 데에서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고 자료 요구를 하고 출석을 시키고 네. 이렇게 해서 진실 유무를 가리는데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정치인이 문제 제기를 했고 대통령실이 고발까지 했는데 민주당이 이것을 눈길 하나 주고 있지 않는 것은 그거는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청담동 술자리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거고요. 청구권 관련해서는 최재성 전 수석의 개인적인 의견이시고 중간에 인용했던 여론조사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엠브레인 리퍼블릭, 케이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조사한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